오늘 배수를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나가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내가 좀 말이 많았었어. 차차차찬 차차차찬 차차찬 차차차찬 짜짜짠 짜짜짜짠 짜짜짠 짜짜짠 짜짜짠. 오케이. 자, 일단 대수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볼 거고요. 그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어디 부분에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대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대단원 첫 번째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거를 4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3개로 구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썼던 삼각비 가지고 이제 함수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열이에요. 자, 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4개 단원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지수. 그죠? 그냥 단순하게 거듭적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1단원이 거의 제일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일 쉬운 파트. 중학교 때 하던 거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이 로그. 여기서 아마 많이 고생할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왜냐면 갑자기 뭔가 와르르르 생겨요. 갑자기 거듭제곱근 처음 배울 때 같이 뭔가 좀 충격적인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수함수. 자, 그걸로 함수 그래프 그려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도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총 3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정의.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 이거 삼각비랑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실상 이 두 개는 그냥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양이 좀 너무 커가지고 보통 독립단원으로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단원은 삼각함수랑 조금은 차이가 나요. 이름은 삼각함수에 활용해요. 뭐야 그럼 그냥 삼각함수 아니냐? 아니, 중학교 때 썼던 삼각비예요. 도형만 나옵니다. 도형만. 좌표평면 없이 도형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4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등차 수열. 요거는 일단은 좀 배제해요. 이 위에서만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진 않아요. 오히려 진입장벽은 여기가 제일 쉬워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가보잖아요. 얘보다 쉽진 않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10번은 이제 수열의 하. 그 다음에 11단원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근에까지는 수학적 귀납법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힘이 좀 빠져가고 있어요. 점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중요한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자리 잡히는데 일단 요 부분이 진입장벽은 낮아요. 진입장벽은 낮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쪽 부분이 점점 어렵게 느껴져요. 실제로 올해 수능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가 단답형.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 선택이 아니구나. 수능 문제가 좀 바뀔 수도 있겠는데? 시험지가? 아무튼 확통이 23번부터 30번. 지금 현재 수능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때는 지금 시험지가 어떻게 나올까? 확인. 사실 지금 고1 대상으로 수능 시험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나? 내가 확실하게 보진 않았어. 미안. 아무튼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조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고 난이도가 그러니까 고난이도가 14, 15, 그 다음에 21, 22, 그 다음에 2830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23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29, 30이 단답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최고 난이도, 단답형 최고 난이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도 객관식 최고 난이도, 단답형 최고 난이도, 보통 이렇게 4개가 좀 고난이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 확통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제 빼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보통 요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목이 이제 수원수투? 그래, 수원수투라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대수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미적분 1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원 수투 이제 대수 미적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2번이 항상 수능 최고 난이도였어요. 최고 난이도. 근데 그 최고 난이도는 얘예요. 근데 이번에 수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1이 21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1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원, 그러니까 대수. 자, 대수가 22번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나냐? 지수로 감수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22번에 지수로 감수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미적 선택자 말고 확통 선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정답률이 지금 현재 1% 나왔어요. 얘가 정답률이 1%. 재수생 포함이에요. 재수생 포함. 1% 떴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어렵냐? 아니,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게 항상 현재까지 보지 못한 걸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에 적응 못해가지고 틀린 상태.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미적 선택자는 훨씬 많이 맞았어요. 한 13%인가 맞았어요. 미적분 선택자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쉽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정복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나는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3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얘는 틀릴 데가 없다. 얘는 다 맞아야 된다요. 실제로 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얘예요. 이건 다 맞기 진짜 힘들어요. 이 진짜 힘듭니다. 21번. 얘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스토리로 보면 되겠고 보통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난이도가 여기에서 조금 나와요. 여기에서. 그 외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준킬러 느낌으로 문제가 등장하는데 14번 아니면 13번 뭐 요쯤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13번으로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13번으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예상일 컷. 자, 상위 4%예요. 예상일 컷이 지금 확통선택자 기준으로 92점이에요. 1등급 컷이 92점. 무슨 뜻이에요? 2개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1등급 맞으려면. 자, 요 2개 틀리면 끝! 다 맞아야 돼요. 그게 1등급이에요. 그게 1등급. 굉장히 쉽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을 연습하는 단원. 여기가 실전 문제. 여기도 기본 연습하는 단원. 요거 실제. 자, 요것도 실제로 좀 많이 어려운 단원이에요. 자, 여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아예 파트가 좀 분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첫 번째 단원 지수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요. 자, 지수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의 몇 제곱이 뭐다. 그죠? A의 B제곱이 C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한 거는 이제 거듭제곱근 중에 2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제곱근.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다 라고 한다면 x는 얼마 루트 2 이거밖에 안 했었잖아요. 이제는 세제곱에 대한 거듭제곱근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x가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조금 해야 돼요. 자,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 자,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은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구분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곱근 4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 다른 거냐면은, 제곱근이 영어로 루트예요. 제곱근과 루트는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4구나. 2만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2만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4의 제곱근은 뭐냐면은 얘는 그냥 한글식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제곱해서 4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쓴다? 제곱해서 4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이라서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가 뿔마 2로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 나오잖아 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맞아. 그럼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차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8 나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값이에요. 자, 얘는 제곱근 8은 똑같은데 앞에다가 3자를 씁니다. 앞에다가 3자를 써요. 그러면 얘는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앞에 2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아. 세제곱해서 8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인가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을 갖다가 세제곱근 하면 그냥 2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8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해요? 세제곱해서 8 나오게 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 간단하잖아. x세제곱 빼기 8은 빵이니까 x-2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빵인데 맞아. 얘는 지금 0이 안 나오지. 그죠? 판별식 음수니까. 그래서 x값이 2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5제곱근 3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5제곱근 32니까 그냥 5로 나와요. 괜찮죠? 얘는 그냥 5로 나오는데 왜냐면 2의 5제곱 제곱근은 그냥 가는 거 반대죠.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5제곱을 해놓고 5제곱근 하면 그냥 5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32의 5제곱근 이라고 한다면 5제곱해서 32 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그렇죠?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 그렇죠? x 5제곱 빼기 32 막 이 갖고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x 4제곱 2x 세제곱 4x 제곱 8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게 빵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못 구해요. 괜찮아요? 못 구합니다. 이게 양근인지 음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허근만 4개예요. 왜 허근만 4개인지 알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방부등식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예요. 1차로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 가지고 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 가지고 간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야 나는 x 5제곱 그래프를 모르는데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점 찍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는 0 집으면 0 나와요. 1 집으면 1 나와요. 2 집으면 8 나와요. 마일 집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으면 마이너스 8 나오고 그렇죠? 어차피 그 점들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구나. 원점 대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점 대칭으로. 괜찮죠? 자, 그러면은 y는 x의 5제곱.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빵 집으면 빵 나와요. 1 집으면 1 나와요. 마일 집으면 마일 나와요. 2 집으면 32 나와요.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나와요. 걔 그대로 또 연결시켜 놓으면 또 이렇게 생겼다고요. 비슷하네. 비슷해요. 오케이. 와, 그럼 잠깐만. x의 7제곱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 나와요. 2 집어넣으면 128. 그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8. 비슷하네. 홀수차 다 똑같이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홀수 제곱만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면서 원점 대칭으로 나가게 됩니다. 숫자 넣어보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짝수 제곱도 한 번만 해봅시다. 2제곱.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있어요. 0,0, 1,1, 마 1,1, 2,4, 마 2,4. 그쵸? 그러면 x의 4제곱. 똑같이 한번 해보자. 0,0, 1,1, 2,16, 마 1,1, 마 2,16. 그쵸? 뭐야? 얘도 좌우대칭이네. 그죠? 좌우대칭. 그럼 x의 6제곱. 얘도 0,0, 1,1, 마 1,1, 2, 64, 마이너스 2,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짝수 제곱과 홀수 제곱은 그래프가 다 지들끼리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n제곱근 A. n제곱근 A.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요 숫자 하나일 뿐이에요. 괜찮죠? 야, 이거 왜 자꾸 깨지냐? 요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별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A의 n제곱근이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새 걸로? 자, 새 걸로?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네.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수능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A의 n제곱이면 다시 한번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이라고요. 괜찮죠?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 자, 그럼 얘는 물론 이거의 근들 중에 하나는 얘가 있을 거예요. 왜?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자, 3차 방정식은 지금 근이 몇 개? 한 개에다가 허근 2개. 그죠? 5차 방정식 한 개에다가 이거 근 4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차 방정식은 근이 5개. 6차 방정식은 근이 6개.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예요. 그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n차 방정식이네. 그럼 얘는 근이 n개예요.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가볼래.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n에다가 짝수를 한 번만 넣어볼게요. 그럼 n에다가 짝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x의 n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y는 x의 n제곱. 맨날 이렇게 생겼다고요. 괜찮죠? 좌우대칭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a. 얘는 어차피 상수함수잖아요.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4되게 하는 값을 구해달라? 그럼 y가 4인 거 찾으면 되지 뭐. 그럼 두 개 만나네. 얘가 지금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A.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x는 4제곱이 16이다. 지금 y는 16인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4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뭐야? 왜 2개밖에 없지? 2개가 허근이란 얘기예요. 안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실수 좌표계입니다. 실수 좌표계. 실수밖에 표현이 안 돼요. 교점이 실수값으로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이란 얘기예요. 자, 그 허근이 얼마인지는 안 궁금합니다. 그냥 존재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y는 a를 갖고 한 번만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y는 a가 이런 식으로 음수로 나왔다. 그럼 얘는 실근 개수, 허근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까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까지 놓고 본다면 얘는 만나는 게 있어요? 둘이? 없죠. 아예 실근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사 없잖아요. 4제곱해서 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는 허근만 지금 n개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 개수 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y는 a가 만약에 0으로 나왔다. a가 음수가 아니고 a가 빵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한 개 만나죠. 한 개 만납니다. 한 개 만나는데 서로 다른 실근으로 한 개요. 왜? 더 이상 없으니까. 0 빼고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4제곱이 빵이다. 그럼 얘는 실근이 총 몇 개일까요? 자, 다시 한번 1차마다 근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빵이다. 그러면 얘는 근이 두 개죠. 뭐? 얘가 빵 되게 하는 x값이거나 얘가 빵 되게 하는 x값이 근이에요. x는 마이너스 1도 근이고요. 2도 근이에요. 근데 왜 또는 1이라고 쓰지? x가 마이너스 1이면서 2일 수는 없으니까 또는 1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근, 얘도 근. 그럼 얘도 1차마다 다 쪼개나 볼까?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0000 근 4개라고요. 괜찮아요? 얘는 다시 한번 x값이 0인 걸로 근이 하나밖에 없지만 얘는 4중근이라고요. 4개가 다 중복된 근이라고요. 괜찮아요? 중복된 근이라서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요. n차잖아요. x의 n제곱이 빵. 그럼 뭐 x n개 나오죠. 빵빵빵빵빵빵빵. 빵만 n개 나온다고요. 괜찮죠? 빵만 n개. 그래서 얘는 실근 개수는 n개기는 하지만 얘는 n개가 다 중복된 n중근이에요. 안중근? n중근. 내 이름은 홍근중. n중근. 자, 얘는 n중근입니다. 자, 그래서 허근 개수는 없어요. 물론 허근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얘예요. 얘만 알아도 돼요. 얘만 알아도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만. 얘는 그냥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자. 자, 그럼 만약에 A 값이 이런 식으로 양수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두 개가. 자, 그러면 그때 실근 개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두 개. 근데 봐봐요. 이것도 실근 개수 두 개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y는 x제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x축과 지금 0에서 만나는데 접하죠. 중근 가지는 애들은 그래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중근 가지는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x축과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가 지금 만약에 1이라고 칠게요. x-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0 나오는 게 중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근. 괜찮죠? 이중근.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안 접하잖아요. y는 a랑 x의 n제곱이 안 접하죠. 그럼 이렇게 안 접한다라는 얘기는 약간 요런 거잖아요. 각각 하나씩 근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그냥 실근 개수도 두 개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허근 개수는 n-2개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요게 뭐냐면 요게 n제곱근 a예요. 양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이 x의 4제곱이 1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 4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16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4제곱근 16이라고요. 맞아. 그럼 얘는 그냥 2잖아. 그쵸? 4제곱근 16. 그러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는 얼마?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뿔마로 좌우 대칭근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근이 뭐냐? 마이너스 n제곱근 a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좌우 대칭으로 나온다. 다시 한번 n제곱근 a는 얘 근들 중에 하나라고요. 괜찮죠? 그 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봅시다. 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아까 어떻게 생겼더라?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x의 n제곱. 왜? 3차, 5차, 7차, 9차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때 n은 3 이상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1이면 그냥 직선으로 가니까. 이게 3, 5, 7 얘네들은 어때요? 당장 x세제곱이 빵 나왔다. 그럼 얘는 3중근 나오잖아요. 0, 3중근. 중근이야? 접해요. 접합니다. 요 접한다는 거는 일단은 알고 들어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기 좀 애매한 상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이 a가 만약에 음수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교점이 딱 하나 나오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지금 딱 하나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뚫고 가면서 만나네? 얘도 지금 한 개야. n-1개가 지금 허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허근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분만 하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가 빵인 경우 한번 볼게요.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한 개야. 자, 근데 아까 봤지만 얘는 뭐라고요? 전부 다 중근이에요. 또 나왔어. n중근. 그죠? n중근 또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얘는 짝수중근이고요. 얘는 홀수중근이에요. 오케이. 짝수중근, 홀수중근. 자, 허근 개수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 빵빵빵빵빵빵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경우로 한 번만 볼게요. 근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교점 한 개, 한 개, n-. 얘 교점 개수랑 똑같구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교점 개수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실근 개수랑 다른 거예요. 실근 개수랑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요 지점을 한번 보니까 n제곱근 a.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제곱근 a. 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세제곱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y가 1인 상태에서 만난다. 세제곱근 1이라고요. 1 나오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y가 8인 상태라고 한 번만 쳐볼게요. 얘도 하나 만나네. 그 값이 뭐라고요? 세제곱근 8. 2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요게 뭐냐? 마이너스 n제곱근 a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얘는 똑같이 n제곱근 a입니다.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양수만 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라고 얹혀볼게요. 그럼 얘는 왜 n제곱근 마이너스 1이지?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못 들어가지 않나? 자, 마이너스 1은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근 안에다 집어넣으면 마일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구나. 짝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근데 홀수 제곱근은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실수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봐봐요. 교점이 아예 있잖아요. 실근이 있잖아요. 그죠? 실근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실수 값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 그 자체로 음수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8과 만났다. 얘는 지금 세제곱근 마팔이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세제곱해서 마팔 나오니까 마팔의 세제곱근. 마팔의 세제곱근이 아니고 세제곱근 마팔. 얘는 마이너스 2로 나옵니다.
물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가 넘겨서 본다 그러면은 뭐 인수분해 보면은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빵.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마이너스 2 맞네. 그쵸? 얘가 나타내는 요 값 x가 마이너스 2인 거 이게 지금 세제곱근 마팔이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에는 0 안 나오잖아요. 허근만 2개 나옵니다. 허근만 2개.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겸사겸사 같이 나중에 함수 그래프 정리까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얘는 어때요? 접하긴 접해요. 접하긴 접하는데 어때요? 튕겨가면서 접하죠. 그래서 튕접. 튕기면서 접합니다. 그죠? 왔다가 가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중근이면 다 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근이면 다 접하는 건데, 우와, 얘는 뚫고 가네. 그쵸? 그래서, 뚫접. 뚫고 가면서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짝수 중근이면은 튕기면서 접하고, 홀수 중근이면 뚫고 가면서 접한다. 그래프적 특징까지 하나만 참고로 좀 봐주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어도 돼요. 뭐만 보면 된다고요? 얘만 보면 된다고요. 지금은 얘밖에는 할 게 없어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그렇죠? 자, 요 안에서 그냥 내용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내용까지. 자, 그러면은 저기 1번부터 12번까지 한 3분만 풀어볼게요. 3분만. 1번부터 12번까지. 저기 1, 2, 3, 4는 거듭 제곱근을 다 구하진 말고요. 이건 좀 문제 수정해야 되겠다. 1번은 그 근이 그러면 3개죠? 2번은 근이 4개입니다. 3번 근 3개고요. 4번도 근 4개 나와요. 근데 이거 실근만 구해볼게요. 실근만. 허근까지 구하려고 그러면 좀 너무 힘드니까. 허근까지는 나중에 한번 여유될 때 구해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허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유되는 친구들은 허근의 존재만 조금 더 고민만 해봐요. 자, 일단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돼야 되는 거라서 원래는 넘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해야 돼요. 원래는 x 플러스 3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9는 빵. 이렇게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3인 것과 요 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빵디기 하는 근 근의 공식 가지고 와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2분의 3 뿔마 3 루트 3i. 그래서 근이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예요. 오케이. 자, 하지만 일단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p는 그냥 마삼만 쓰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2번 4제곱해서 16이잖아요. 그럼 얘는 x 4제곱 빼기 16은 빵.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방부등식은 그래프가 먼저가 아니에요. 일단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가 곤란해질 때, 큰 틀을 빠르게 보려고 할 때 그때 그래프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 4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4는 빵. 아이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2i, x 플러스 2i. 그래서 근이 마이 2,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예요. 그렇죠? 뿔마 2랑 뿔마 2i. 그렇죠? 이렇게 총 4개.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제곱근이잖아요. 5. 얘는 지금 0.2 4제곱이에요. 0. 이거 뿔마 나오는 거 아닙니다. 4제곱근은 무조건 실근들 중에 하나인 거야. 딱 나타내는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딱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예요. 괜찮죠? n제곱근 a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마이너스 4분의 3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분의 3 나옵니다. 홀수 제곱근은 음수는 그냥 밖으로 그냥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홀수 제곱근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그냥 통째로 마이너스 3의 5제곱 해도 되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세제곱해서 64. 그 중에 실근인 것만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4만 써주면 되겠네요. 실수인 것만. 4제곱해서 16분의 1이죠. 2분의 1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 실근은 어차피 마이너스 5밖에 없습니다. 맞다. 여기 뿔마. 이 중에 실수인 건 2개 나와야지. 얘는 뿔마 나와야 돼. 그렇죠? 얘는 뿔마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 없어요. 그렇죠? 얘는 실수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벨 2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13번. 삐용. 쉬운데 엄청 틀립니다. 아닌가? 별로 안 틀리나? 앞에가 다 풀었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답이 왜 5번이냐면 일단 1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쟤는 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에 루트 4예요. 루트 4. 그래서 2입니다. 얘는 그냥 2예요. 루트 4이기 때문에 2의 제곱근이면 뿔마 루트 2여야 되니까 당연히 1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의 세제곱근 2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제곱근 5가 아닌 이상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3차 방정식이에요. 머릿속에서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무조건 3개예요. 그렇죠. 실근하고 합쳐서 3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네.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얘냐? 잠깐만.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실수값 중에서.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예 존재를 안 해요. 자, n이 짝수일 때 n제곱해서 마팔인 것 중에 실수 2개다? 똑같은 케이스죠. 없죠. 당연히 안 돼요. 아니, 음수인 경우면은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아예 그냥 실근이 나올 리가 없죠. 교점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교점의 x좌표가 실근 값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왜? 홀수 제곱인 경우에는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교점은 무조건 하나.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항상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뒤쪽에 레벨 3 문제로 잠깐만 좀 넘어가 볼게요. 레벨 3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야, 갑자기 빵 하고 어려워지는데. 잠깐만, 앞에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앞에 거 하나만. 자, 15번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A라 그랬어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오죠? 홀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한 개예요. 자,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4제곱해서 16 나오는 실근 개수 2개죠? B는 그냥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왜? X 4제곱과 16이 만나는 거니까 뿔마로 하나씩 나올 거라서. 그죠? 2개가 나올 겁니다. 81의 6제곱근. 짝수 제곱이네. 이 값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얘도 무조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2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힌트를 좀 갈게요. 어우, 푼 사람들 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이래요. 그러면 얘는 an제곱근이네. 그죠? an제곱근. 아우, 보자마자 그냥 3차 방정식이에요. 세제곱해서 n의 n-1 나오는 것 중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x세제곱이 맞아.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n의 n-1은 얘는 숫자 모르잖아요. 뭐 1인지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n의 n-1은 몰라. n의 n-1이 여긴지. 이거 지금 상수예요, 상수. x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긴지 상관없이 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요? 얘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fn은. 그렇죠? fn은 그냥 무조건 1이라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n의 n-4의 4제곱근. 얘는 4제곱해서 n의 n-1이에요. 이게 지금 실근이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자, 똑같이 4차 그래프에 관련된 걸 한번 가봅시다. 그럼 잠깐만. 만약에 n의 n-1이 음수인 경우라면 얘는 gn 값이 빵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n의 n-1이 빵이다. 다시 한번 중근 제외예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예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이때는 gn 값이 1로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n의 n-1이 양수로 나오면은 얘는 gn 값이 2로 나온다고요. 얘는 어느 케이스든 fn은 그냥 무조건 1이었고요. 괜찮죠? 홀수 제곱근에 관련된 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양수, 음수 구분이 필요 없다고요.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곱해봅시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어디가 헷갈리지? 응? 그치. 지금 n의 n-1은 상수값인 거 괜찮아요? 이거는 GN이 빵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y는 x의 4제곱과 y는 n의 n-을 곱한 거, 저거 상수지. 지금 변수는 x만 변수죠. 그러면은, n의 n-1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교점이 나오나요? 응. n의 n-1이 아니고 n의 n-4구나. n-1이 아니고 n-4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얘는 지금 1이니까 얘는 0 아니면 안 된다고요. gn 값이 0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아예 안 그러면 교점이 생기니까.
와, 그럼 n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n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해되나? 그럼 이거 만족하는 n값은? 자연수 n이? 인수분해하면은 그쵸, 3개지. 0보다 크지만 4보다 작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n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죠. 그렇죠? 1이 된다, 4. 그래서 1, 2, 3. 그래서 1, 2, 3을 다 더한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얘네는 일단 나중에 고민하면서 좀 더 풀어봐봐요.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거듭제곱근까지만 나가야 되겠는걸. 지수 확장은 어차피 할 때 한꺼번에 확 나가야 되는 거라서 얘는 그럼 좀 천천히 나갑시다. 얘는 거듭제곱근 계산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쓸까 말까. 일단 음수의 제곱근이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거듭제곱근 연산 똑같이 들어가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죠. 이게 n제곱근이어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쵸? 와,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섞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이게 만약에 n제곱근 a에다가 뭐 m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예요. 당연히 세제곱 한다 하면 얘는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2 뭐예요? 그냥 얘는 그냥 2가 되겠죠. 괜찮죠? 세제곱근 2를 3번 곱했으니까. 그렇죠? 세제곱근 2라는 건 뭐예요? 3번 곱해서 2 나오는 애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세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해도 되겠네.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안으로 집어넣어도. 양수일 땐 그래요. 양수일 때는. 그래서 얘는 2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제곱근 2의 4제곱이면 그럼 어떻게 쓸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2 곱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와,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런 거 4제곱은 어떻게 하냐?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2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홀수 제곱근들 같은 경우는 홀수 제곱근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빼버려요. 그게 오히려 더 안 헷갈려요. 괜찮아요? 빼버려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세제곱근에도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1로 만들면 어차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따로 찍고 그냥 보자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무조건 실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4제곱하면은 얘는 그냥 없어지잖아. 세제곱근 2의 4제곱과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걸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규칙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점은 뭐라고요? 거듭제곱근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거듭제곱근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죠. 8제곱근 2가 있어요. 이런 걸 4번 곱했어요. 이런 걸 4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8제곱근이 8제곱근이
아, 4번 곱했네. 그러면 얘는 아이 잠깐만. 이거 8번 곱해야 2 나오잖아요. 8번 곱해야 2 나오죠? 그러면은 2를 루트로 씌워주면 되겠네. 괜찮죠? 왜? 4번 곱해서 루트니까 8번 곱하면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쉽게 이렇게 그냥 마치 분모 분자처럼 약분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20번 한번 직접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숙제는 24번으로 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네, 사실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조금만 연습해요. 딱 요 정도만 연습해요. 어차피 뒤에 지수 확장하면서 다른 풀이가 나오고 그게 훨씬 더 심플할 겁니다. 이해 잘 돼요. 하나도 안 돼. 저까지는 어때요? 숫자로 예시된 거. 아까 거듭제곱근은 어때요? 그건 괜찮고. 얘는 일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얘는 그냥 중학교 때 있었던 거듭제곱근 계산 있지. 그 정도만 해요. 이따가 내가 설명하면서 보여줄게. 자, 다시 한번 거듭제곱근은 너무 빡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이거 안 쓸 거거든. 안 써요. 바로 뒤에 거 딱 배우자마자부터는 안 써요. 자, 그래서 지금만 잠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지. 사실 나는 이거 별로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자, 얘는 지금 2 나오는 거 괜찮아요? 얘는 헷갈리면 마이너스 떼내자고요. 그쵸? 왜? 세제곱을 하나, 세제곱근을 하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그쵸? 세제곱근은 세제곱의 반대 연산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도 그냥 밖으로 내보내도 돼요. 괜찮죠? 어차피 세제곱하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세제곱근 2를 세제곱을 했어요. 세제곱근 2라는 것 자체가 3번 곱해서 2 나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지 않냐? 둘이 같을 리가 없겠네. 기억은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에다가 루트 3이에요. 이거 3번, 이거 3번 곱해야지 루트 3 나온다고요. 잠깐, 뭐지 그러면은? 이거 3번 곱해서 루트 3 나오면 루트 3 또 2번 곱하면 3 나오죠? 얘 6번 곱해야 3 나온다고요. 마치 어떤 느낌이야? 이 앞에 2 숨어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6제곱근 3이랑 똑같은 애구나. 라고 봐도 된다고요. 어차피 6번 제곱해서 3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니은은 맞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12제곱근 4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12번 곱하면은 4의 세제곱이 나와요. 12번 곱해서 4의 세제곱이 나와요. 뭐야? 그럼 4번만 곱하면 4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야? 그럼 4번 곱해서 4 나오는 거니까 4제곱은 4지. 루트 2죠? 괜찮아요? 루트 2의 2제곱이니까. 이거 분모 분자 같은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가 아니구나. 틀렸다가 됩니다. 디귿은 틀렸다. 자, 마지막 리을도 한번 볼게요. 세제곱근 5 곱하기 세제곱근이 똑같이 세제곱근이잖아요.
세제곱해서 5 나오는 것과 세제곱해서 2 나오는 애를 갖다가 둘을 곱하고 있어요. 아, 그럼 둘 다 곱해봐요. 뭐 A, B 통째로 세제곱이 지금 10인 상태잖아. 그럼 A, B는 세제곱은 10이겠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A고 얘가 B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예 뭐 그건 세제곱 10이겠지. 물론 실수인 것만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리을은 맞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쉽지만 저기 숙제는 24번까지 일단 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가 거의 끝나요. 다음 시간에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얘는 오래 안 걸려요. 아이고 고생했어. 이야.